자, 엔드노트 2.0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참고문헌 정리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고, 이제 우리 학교 이제 도서관에서 유료 버전을 이제 배포하고 있으니까 사용하기 제일 편리합니다. 일단 참고문헌 찾을 때 여러분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이 저널하고 컨퍼런스 프라스팅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이게 많이 쓰는 이제 논문 참고 형식이니까. 그래서 이 저널은 볼륨하고 넘버가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저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그거는 이제 학술지, 즉 저널로 취급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학술 대회명, 어떤 무슨 장소라든가 이제 뭐 연도 몇 번째 이런 뭐 14th, 24th 이런 게 있으면서 뭐 컨퍼런스나 세미나 워크숍, 보통 컨퍼런스를 많이 쓰죠. 그런 이름이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컨퍼런스 프로시딩으로 이제 학술 대회 발표 논문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뭐 테크니컬 리포트 같은 이제 언퍼블리시 된 논문들도 있는데, 어쨌든 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참고 문헌으로. 그러니까 이제 논문 작성 시에는 요 세 가지면 충분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혹은 뭐 여러분이 출간용 논문이 아니라 이제 졸업 논문을 쓴다. 그럴 때는 뭐 언퍼블리시드 된 논문이든 테크니컬 리포트든 아니면 뭐 북이든 이제 그런 것도 참고해도 되지만, 보통 이제 출간용 논문 쓸 때는 요 두 가지 참고 문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북은 사용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챕터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이제 참고 문헌을 안 쓰는 게 좋다는 거 오히려. 그래서 이제 엔드노트는 어디서 받느냐? 자, 이제 내 컴퓨터에다 지금 설정을 하는 걸로 알려줄게요. 일단 우리 학교 라이브러리 사이트에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세종 ACKR 일단 들어가면,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볼게요. 라이브러리 세종 ACKR 들어가서 뭐 일단 로그인 하고요. 여러분 기본 학번에 이제 패스워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자정보가 있어요. 이 밑에 제일 밑에 참고문헌 관리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서 받는 링크가 여기 걸려 있어요. 윈도우 OS 버전이라고. 여기에 되게 좀 이상하게 걸려 있는데, 요걸 이제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받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다운 받으면 학교 여기서 요걸 받은 다음에 이제 풀어줘야 돼요. 풀면 파일이 두 개 들어 있거든요. 실행 파일하고 라이센스 파일 두 개가 같은 디렉토리에 있어야 실행할 때 라이센스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이용 매뉴얼은 너무 허접해서 이거 볼 것도 없고요. 읽어봤는데 이용 매뉴얼은 이거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이 자료를 만들기로 작정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엔드노트 이제 그 전에 설치된 게 있어 일단 풀어놓은 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디렉토리 내가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디렉토리에 풀어서 어디 갔나, 여기 해서 이 파일을 MSI 파일 실행하면 이렇게 이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accept 라이센스 하고 넘어가고, 여기에 주의할 게 커스텀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보면 온라인 커넥션이라든가 여러가지 아웃풋 스타일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 디렉토리는 가급적 제일 빠른 그 드라이브를 쓰는 게 좋겠죠. 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디셔널 커넥션, 어디셔널 필터스, 그 다음에 어디셔널 스타일, 이걸 다 설치해 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 나중에 뭐 이걸 다시 설치하고 뭐 이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면 이제 한꺼번에 다 설치가 됩니다.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설치가 이제 뭐 온라인에서 댕겨와야 되는 파일들이 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셋업이 뭐 한 1분 이상.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엔드노트 2.0은 요 지금 설치하는 건 데스크탑 버전인데, 데스크탑 버전만 설치하면 단점이 뭐냐, 요 컴퓨터에 밖에 모든 참고 문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이 엔드노트 20 버전 이후에서 지원이 되는 온라인 기능이 있습니다. 엔드노트 온라인이란 거, 그걸 꼭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계정 만드는 건데요, 가장 간단한 거는 구글 검색으로 가면 돼요. 엔드노트 온라인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두 번째 있습니다. 여기에 Clarivate, 이 회사 이름으로 연결된 게 있어요. access.clarivate.com 첫 번째 거 말고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로그인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나는 이제 아이디를 다 만들었고요. 주의할 건 여기 레지스터를 해서 학교 주소, 이름, 패스워드 쓰고 여러분 이름 쓰고 하면 이제 학교 메일 주소로 베리피케이션 메일이 와요. 검증.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정이 검증이 되고 학교 계정을 통해서 이 엔드노트 온라인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교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레지스터를 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인인을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엔드노트 온라인 계정이 생성되고 거기에 이제 그 로그인을 하는데, 재밌는 건 지금 내가 로컬 컴퓨터에 있는 엔드노트를 다 지웠거든요. 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그룹하고 정보가 온라인 다 살아 있어요. 즉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컴퓨터로 가서 새로 엔드노트를 설정해도 그 데스크탑 엔드노트하고 온라인 버전을 싱크만 시키면 전부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지 정보하고 심지어는 서지 정보에 어태치된 원문 논문 파일까지 전부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학교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서 등록을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학교에서 돈을 내고 엔드노트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엔드노트 온라인 만들 때 학교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하게 되면 서지 정보도 거의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건수도, 그 다음에 그 원문 논문 파일 어태치 사이즈도 용량도 거의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이메일 주소로 등록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조금 있으면 이제 과정이 끝나면 엔드노트를 구동시킬게요. 그 사이에 여기 엔드노트 2.0 온라인 기능 좀 봅시다.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수집 구성이 이렇는데 요쪽이 제일 중요해요. 내 그룹 안에 내가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서지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는가 하나만 볼게요. BGP 어노멀리 관련해서 내가 이제 찾아서 이제 놨던 논문들인데 박한솔 군한테 줬던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서지 정보를 다 올린 거거든요. 내가 이제 찾는 건 이제 조금 이따 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서 여기 보면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는 이 클립이 있는 건 뭐냐면 파일이 첨부가 된 거예요. 원문 파일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걸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여기에 PDF 파일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받아서. 자, 그러면 이제 엔드노트 데스크탑이 다 됐으니까 글로 가서 봅시다. 그러면 이제 구동은 이게 별도의 아이콘을 데스크탑에 안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여기 메뉴에 들어가 찾거나 아니면 바깥에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검색해서 엔드노트 들어가면 됩니다. 엔드노트 들어가서 구동을 시키면 첫 번째 구동할 때는 이제 라이브러리 파일, 가장 기본적인 설정 파일들을 만들 거냐 하는 걸 물어볼 겁니다. 아, 이거 처음 살짝 설치니까 제가 업데이트 할 거예요. 참, 학교에서 준 버전 위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더라고요. 업데이트가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 다운로드된 인스톨 반드시 하시고요. 새 버전으로. 이것도 아까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 근데 비교적 빨리 돌아갈 거예요. 뭐 부가 기능 갖고 올 만한 게 그리 많지는 않으니까요. 쭉쭉쭉 받고 이 서지 정보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뭐 우리가 쓰는 건 몇 가지 안 되니까 뭐 이거 설치하고 한 1-20분만 이거 살펴보면 금방 다 쓸 수 있습니다. 간단한 기능들은. 더 복잡하게 들어간 거는 좀 기능을 배워야 되겠지만 그건 뭐 차후에 필요한 경우 하면 되고, 기본 우리 논문 쓸 때는 그렇게 많은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논문을 검색해서 서지 정보 넣고 원문 어태치하는 걸 보여줄 텐데, 이제 우리 학교 라이브러리 전자도서관 이용하는 게 있고 이제 보통 많이 이용하는 구글 스칼라 그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서지 정보 갖고 올 때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을 해보니까 우리 학교 라이브러리에서 갖고 오는 서지 정보는 개판이더라.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컨퍼런스 페이퍼인데 대부분 저널로 그러니까 저널 페이퍼를 컨퍼런스로 구분해 놓기도 하고 컨퍼런스 프로시딩을 저널로 구분하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도 위치가 막 엉망이고, 근데 이제 희한하게 구글 스칼라에서 가져온 서지 정보는 오류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다 정확하게 비블리오그래피 정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 학교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 학교 라이브러리를 켜놓고 구글 스칼라를 이용하면 유료 버전인 IEEE나 ACM도 자동 연동이 돼서 우리 학교 이제 계정이 켜져 있으니까 원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라이브러리, 우리 학교 전자도서관을 가급적이면 이용을 하거나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건 뭐 섞어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학교 라이브러리가 이게 서지 정보 엑스포트 기능이 아주 잘 돼 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그게 정보가 잘 안 맞더라고요. 한번 내가 보여줄게요. 실제로 이것도 꽤 오래 걸리네요. 지금 하나 찾아볼게요. 그럼 일단은 요건 검색한다고 치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 이제 일단 학교 정보원, 학술 정보원에서는 여기 보면 전자정보가 있거든요. 맨 위에 전자정보가 있고 여기 아티클 검색이 있어요.
이 전자저널 말고 아티클 검색을 이용하십시오. 그래야 통합 검색이 되니까. 그래서 아티클 검색에서 여기에 이제 원하는 키워드를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트루전 디텍션 관련해서 이제 논문을 쓰고 싶은데 그 안에서도 그 타임 시리즈 혹은 RNN 계열 혹은 LSTM 계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인트루전 디텍션 하는 걸 보고 싶다라든가 혹은 인트루전 디텍션과 그러니까 머신러닝에 의한 인트루전 디텍션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고 싶다. 최초의 논문이나 혹은 가장 많은 인용이 된 거. 그러면 이제 이걸 찾아야겠죠. 머신러닝 부터 인트루전 디텍션을 먼저 쓰는 게 좋겠죠. 인트루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옵니다. 뭐 틀렸네. 스펠이 인트루전 디텍션 이게 검색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되네요. 다른 걸로 찾아볼까요? 아예 안 나오네. 인트루전 디텍션이 나오네요. 아까 스펠이 틀렸네요. 내가 튼 게. 자, 요거는 이제 놔두고 검색한 거는 이제 새로 이제 엔드노트가 구동됐으니까 다시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구동시키고요. 그러면 처음 구동하면은 이제 요거는 내 온라인 계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 나오면 여기에 빈 상태로 나옵니다. 요 위에가. 그래서 싱크 스테이터스로 가서 여기에 싱크 나우를 해가지고 계정을 만들어 넣어줘야 돼요. 이건 지금 옛날 내가 해놨던 설정이 남아있어서 그러네요. 예. 싱크 나우 하면 여기에 이제 계정 정보가 뜨거든요. PPT로 설명을 해주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데스크탑 버전 설치하고 나면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 버전 설치하고 이 두 가지를 한 다음에 초기 설정은 이제 마이 라이브러리 설정이 먼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처음 컴퓨터 설정하면. 그리고 나서 다른 거 하기 전에 싱크 컨피규레이션 눌러서 거기에 싱크 나우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이메일 관련된 계정 정보 넣으라는 팝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 데스크탑 엔드노트 안에 온라인 엔드노트 계정 정보를 넣고 연동시키는 것까지 하면 이제 기초 설정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도서관 이제 검색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전자정보 아티클 검색에 들어가서 키워드 입력한 후 검색 결과를 이제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가 있죠. IEEE에서 나왔는데 이걸 논문을 보면 저자 정보 있고 14th IPF 법저쩌고 이거 이제 컨퍼런스 프라스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퍼포먼스 이벨루에이션에 관련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익스플레이너블 머신러닝을 한 것 들고 있는데, 혹은 이 서베이 논문을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더 하면 되겠죠. 찾아줄까? 의학교의 검색이 봅시다. 여기 있네. Survey of Machine Learning Based Intrusion Detection Method for Internet of Medical Things. 그리고 있네. Supervised Machine Learning으로 하는 거에 대한 2022년도니까 이거 프라시딩이니까 이거는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요걸 예를 들면 이건 오픈 액세스니까 이거는 특별한 저널이 있는 건 아니네요. 저널에 있는 것들 보면 스코프스에 된 거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거 보면 스코프스 등재 저널로 돼 있죠. 근데 보면 한번 이거 찍어볼게요. 서지 정보를. 중요한 건 이거 렉처 노트네요. 우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클릭하면 바로 화면이 바뀌니까 우 마우스 클릭해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로 들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서정보를 보면 타이틀 옷 써 있고, 중요한 거는 스프링어네요. 그러니까 LNCS네요. 그러니까 저널이긴 한데 렉처 노트로 형태로 된 거. 어쨌든 괜찮네요. 그럼 요거를 내가 이제 서지 정보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일단 원문을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만 보고 마음에 들어서 넣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일단 요게 마음에 들어서 일단 넣고 싶다 그러면 내보내기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에 내보내기를 누르고 여기 안에 내보내기 방법이 엔드노트가 있어요. 요거를 내보내면 파일이 다운로드가 돼요.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를 그냥 싱글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요 안에 imported reference로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네, 여기는 이제 보면 서머리에 보면 이걸 클릭을 하면, 더블 클릭을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관련된 서지 정보가 옵니다. 근데 이 서지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에디트에 들어가서
정자 정보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맞고 볼륨 이런 게 다 틀렸죠. 볼륨 907 이거 필요 없는 정보잖아요. 이거 확인을 해줘야 돼요. 저널이기 때문에 볼륨하고 넘버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찾아보면 서지 정보에 그래서 여기서 학교 요건은 수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DOI가 있고 ISSN 있고 볼륨하고 넘버는 아예 정보가 없네요. 렉처 노트까지는 있는데 907에 소스가 이렇게 돼 있고 2022년 907에 29에서 47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정보가 없는 거예요. 907이 아마 이게 볼륨 넘버인지 볼륨은 아니고 이게 볼륨일 것 같기도 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대략 난감이긴 한데 요건 일단 필요 없죠. 볼륨 907이 맞네요. 여기까지만 넣어주고 넘버는 없는 거거든요. 볼륨까지만 있고 페이지 넘버 넣어줘야 됩니다. 저널은 반드시 29에서 40이니까 이거 따서 페이지에 여기에 어디 갔나 밑에 보면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넘버로 페이지가 아니고요. 페이지스에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돼요. 29에서 40까지 넣어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정보가 벌써 틀리죠. 들어오는 게 세이브를 해줘야지. 이게 프로그램이 좀 후졌어요. 자동 세이브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이것도 세이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좀 아까 빠진 게 퍼블리셔나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한 데도 있는데 보통 저널에 대한 퍼블리셔는 안 넣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도큐멘트 타입이 컨퍼런스 페이퍼로 돼 있네요. 명확치가 않네. 플라스틱도 없고. 근데 렉처 노트에 들어갔으면 이건 저널로 봐야 돼요. 사실은 DOI까지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요 안에 DOI는 좀 밑에 있거든요. 여기까지 넣어주고 하면 세이브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서지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요거는 이제 서지 정보를 엑스포트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타이틀 저널 타이틀이 없네요. 저널 타이틀이 시리즈 타이틀이 여기 보면 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LNCS를 북으로 취급한 건데 이거는 저널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애매한 걸 찾았네 내가. 이게 시리즈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북이라서 이게 애매하게 렉처 노트는 저널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보통 저널로 취급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널로 바꿉시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저널 아티클로 바꾸고 여기에 이제 저널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볼륨하고 페이지 들어가고 이게 나을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레퍼런스 타입인데 이게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오는 건 지금 봤듯이. 그 다음에 서머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 이제 과정은 여기 논문에 대한 서지 정보에 대한 원문을 이제 연결해야 나중에 논문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원문을 받아야 돼요. 요걸 누르면 요 아이콘인가 이렇게 받아지더라고요. 우리 학교 전자도서관에서는. 우리가 끊겼네요. 복사 지원을 해야 되네. LNCS는 이게 끊겨서 원문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합시다. 다른 걸로. 그러면 요걸 이제 지워버리고 안 나오니까 여기 나오나? 여기 나오네요. 스코프스를 하니까. 그러면 다행이네. 이게 사인인 해야 돼서 다운로드 되나? 볼까요? 이게 get extension 아이디가 있어야 될 거예요. 스코프스가 이게 학교에서 추가하지 않았나 싶은데 다른 거 쉬운 걸 봅시다. 다른 거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다 렉처 노트네요. 그러면 이거를 빼서 서비에 말고 다른 거에서 컨퍼런스를 봅시다. 일단 그럼 아까 나왔던 것 중에 뭐 이걸 봅시다.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 한 거에 대한 거 IoT인데 이거 일반적인 거겠죠. 요거를 이제 우마우스 클릭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새 탭으로 가고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괜찮으니까 이제 서지 정보를 내보내서 이거는 플라스틱 확실하죠. 그럼 요거를 클릭해서 열고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서머리를 보면 이게 지금 저널 페이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서지 정보는 대부분이 엉터리예요. 여기 보면 이거 플라스틱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플라스틱 제목입니다. 풀틴스 뭐 IATF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이게 지금 제목이니까 보통은 여기까지만 넣어주면 돼요. 더 팔틴스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해서 카피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피하면 아마 여기 남아 있을 거예요. 에디트 가면 일단 이걸 바꿔야 되고요. 컨퍼런스 플러스 띵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건 많고 타이틀도 많고 이게 이제 틀렸죠. 너무 많으니까 이걸 지워야 됩니다. 이게 요거 뒤에 게 낫겠네요. 아니 앞에 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컨퍼런스에서는 페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은 소스 뭐 이런 것들은 다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서머리에서 요걸 어태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원문을 받아야 되죠. 여기 가서 원문을 풀텍스트를 받고 이제 이럴 때 학교 도서관이 좋아요. IEEE는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만 들어가면 대부분 유료라서 받아지지가 않거든요. 이제 학교 도서관을 켜놓거나 연동해서 들어가면 이제 받아집니다. 연동해서 들어갈 때 시간이 꽤 걸려요. 학교 도서관을 거쳐서 가서 이게. 그 다음에 요 PDF 이거 받고요. 일단 열고 요거를 이제 세이브를 하면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미리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놨어요. 마이 라이브러리라고.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 안에 이제 원문들을 전부 저장하면 좋습니다. 혹은 그 안에 서브 디렉토리 만들어서 논문별로 정리해도 좋고요. 요거를 저장하고 저장됐죠? 그럼 다시 엔드노트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어태치를 시키는 겁니다. 어태치를 시켜서 아까 봤던 improved 여기죠. 요거네요. 요거 열고 하면 어태치가 된 거예요. 하지만 아이콘이 안 생겼죠. 왜? 아직 동기화가 안 돼서. 그래서 싱크 스테이터스 가서 싱크 나우 해주면 여기에 아이콘이 생겼죠. 이게 어태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서머리를 볼 수 있고, 만약에 모니터가 크다, 해상도가 좋다 아주, 그러면 이 안에 PDF를 누르면 바로 여기서 열립니다. 이게 되게 편리해요. 나는 이제 눈이 나빠서 그런데 여러분 눈이 좋다 그러면 만약 이 정도 크기가 다 보인다 그럼 여기서 서지 정보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 안에서 논문 보면서 여기서 이제 서지 정보랑 연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괜찮네 해가지고 요렇게 해놓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룹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쓰는 논문 주제별로 혹은 논문별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놨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샘플. 그 마이 그룹에 가서 우마우스 클릭하고 여기에 크리에이트 그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샘플 1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 임포트 된 거잖아요. 처음 우리가 이제 생성한 거니까 요거를 드래깅해서 클릭하고 드래깅해서 이게 어디 갔나 이렇게 해서 샘플 1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죠. 혹은 이거를 지금 이거는 사실 IDS 관련된 거거든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아니지만 서베이 관련된 거죠. 이게 IDS 서베이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임포트 된 게 오고, 그 다음에 전체는 다 올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논문을 찾아서 만약에 100편 200편 계속 쌓이면 이 안에 모든 여러분 레퍼런스가 다 쌓이고, 새로운 논문을 만들 때마다 이걸 카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IDS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했는데 이만큼 찾았어요. 새 논문 쓰는데 이 중에서 8개만 필요해요. 그럼 새 그룹 찾은다. 이 중에 8개 집어넣으면 그대로 참고문헌 목록이 또 만들어집니다.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이 그룹으로 하면. 요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봤던 요 샘플 1인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참고문헌까지를 이제 정리를 했고, 두 번째 방법을 봅시다.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 하는 거. 추가는 구글 스칼라인데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일단은 들어가 봐야겠죠. 요거 새로 들어가서 스칼라 google.com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똑같은 거 intrusion detection 머신러닝 서베이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게 검색 결과가 더 잘 나와요. 2015년도에 나온 것들, 2380회 된 건 IEEE 커뮤니케이션 서베이 튜토리얼이니까 이건 거의 10중 8구 저널일 거예요. 컨퍼런스 명 이런 게 없잖아요. 이거 다 저널이라고요. 그럼 여기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건 원문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학교 라이브러리 통해서 들어갔거나 학교 우리 도메인에서 들어오면 이게 다 뜨거든요. IEEE도.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요것도 우마우스 클릭해서 새 탭에서 상세한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해당 페이지를. 그리고 보고 앱스트랙트 읽어보고 내가 찾는 논문이네, 이거 참고문헌을 써야겠다 하면 이제 여기서 서지 정보를 여기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사이트
원래 이 안에서 서지 정보가 나갑니다. 여기 보면 인용이라고 있어요. 구글 스칼라에 인용을 보고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엔드노트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 서지 정보가 엔드노트 형태로 이렇게 다운이 돼요. 요거를 클릭하면 똑같이 아까처럼 엔드노트 데스크탑이 구동이 되면서 여기에 뜹니다. 이런 식으로 떴죠? 아까 이거니까 너무 크니까 이런 식으로 떴고, 똑같이 이것도 여기에 서지 정보를 확인되는데 전원IQ도 거의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희한하게 구글 스칼라에서는. 그래서 구글 스칼라로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학교 라이브러리보다는 가급적이면 써보니까 이게 더 낫더라고요. 단 학교 라이브러리 켜놓고 그래야 이제 이 웹브라우저가 켜있으니까, 여기가 켜있으면 로그인 된 게, 그럼 IEEE에서 다 집에서도 이게 지금 하는 거니까 다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안 켜져 있으면 IEEE ACM 유료 논문들 다운이 안 돼요. 외부에서는. 그 다음에 요거를 똑같이 아까 열어놨으니까 이제 똑같이 PDF로 하고 다운받아서 보면요. 참 학교 전자도서관을 쓰면 좋은데 홈페이지가 개보수가 안 된 지가 한참 됐어요. 그래서 그지 같아요. 동작하긴 하는데, 여기서 요거 아까 제목 잘 봐놓고요. A survey of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요걸 다운받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어태치를 하는 거죠. 서머리에서 하는 겁니다. 어태치는 서머리, 어태치 들어가서 뜨면 여기에 요거 듣고 됐죠? 그러면 이제 PDF 파일까지 이쁘게 나오는 겁니다. 안 뜬 거는 여기서 싱크 해주면 되고, 하면 싱크 나와 해주면 전부 뜹니다. 보세요. 이게 어태치먼트 스토리지가 무한대잖아요. 그리고 레퍼런스를 개수를 이게 몇 개요? 1000만 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거죠. 100만 개까지. 레퍼런스 그룹이. 그룹 개수도 5000개고. 그러니까 이 학교 계정을 쓰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여기에 임포티드 레퍼런스, 리센틀리 에디드가 요거 있죠. 요게 지금 서베이 논문을 찾은 거니까 여기를 이제 드래깅해서 내 그룹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IDS 서베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서베이 논문 두 편이 이제 찾아진 거고, 요걸 나중에 참고문을 넣는 걸 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방법이니까 학교 전자도서관으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처럼 학교 도서관, 아니면 이제 구글 스칼라 쓰는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서지 정보 들어오는 게 학교 거는 그지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글도 가끔씩 틀려요. 내가 한 100개 이상을 해봤는데 한두 개는 틀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여기 엔드노트에서, 그러니까 이 서지 정보를 읽어드리고 눈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요 안에 에디트 있는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서지 정보 그 형태를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금방금방 또 습득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보는 게 중요하고, 잘 모르겠으면 저널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컨퍼런스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거는 웹에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검색해서 꼭 들어가야 될 이제 이런 항목들이 있으니까 그건 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 논문에다가 넣어서 이제 레퍼런스를 해야 되겠죠. 되게 간단해요. 워드에서는 아래 한글도 있는데 아래 한글은 좀 수동이고요. 자, 일단 워드를 해봅시다. 그 워드 이제 논문을 작성한다고 쳐요. 워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쭉 해서 워드를 열고 문서를 작성합니다. 혹은 이제 MDPI 이제 해서 뭐 저널 이제 갖고 왔어요. 보통은. 그걸 열어볼까요? 그러면 이거 말고 MDPI 가면 샘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여기 안에 이제 내는 그 뭐 우리가 요번에 지금 낼게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보통 냈으니까 가볼까요? 어플라이드 사이언스에 여기 있네. 저널로 가야죠. 퍼블리케이션이고 파인드 저널, 그 위로 찾아도 되겠네.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가서 샘플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샘플이 어디서 받는겨? 이게 받는 메뉴를 또 헷갈렸네 내가. 액티브 저널로 가서 여기서 찾읍시다.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플라이 사이언스 가서 이렇게 가면 저는 홈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서브미트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면 이제 컨티뉴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샘플을 주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템플릿.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템플릿을 받아서 여기를 작성을 한다고 치면 이제 참고문을 작성하다가 이제 논문 작성하고 하면 이제 참고문을 보통 나중에 넣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쓰고 타이틀 쓰고 뭐 쓰고 해서 이제 참고문헌 하다가 여기에 이제 넣어야 돼요. 한국문헌을 아까 했던 그거를. 그러면 여기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서를 일단 여기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엔드노트를 간 다음에 이걸 이제 참고문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위치를. 그럼 여기에 보면 넘버드, 이거는 반드시 조절해 주는 게, 이게 MDPI는 다 넘버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노테이션, 그러니까 비블리오그래피를 집어넣을 때의 형태를 정해줘야 되는데, 뭐 오서 데이트가 아니라 넘버드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죠, 인설트. 이걸 누르면 뿅 하고 들어갑니다. 아까 그 위치에. 좀 시간이 걸려요, 처음 구동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 들어갈 겁니다. 컴퓨터에 켜진 것도 없는데 이게 좀 느리더라고요. 엔드노트가 이게 상당히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이상하게 구동 속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예. 된다. 들어갔죠? 1번이라고 지금 들어갔죠? 여기에? 보이죠? 좀 키울게요. 그래서 1번 들어갔죠? 여기에? 그 다음에 이 맨 밑에 보면 어디 갔어? 뒤에 여기 들어갔어요. 오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슈랑하고. 그러니까 요 양측대로 좀 정리가 됐죠. 똑같이 오쏘 이름 있고. 근데 이게 이탈릭 체고 틀리잖아요. 이건 나중에, 요거는 저널 타이틀이냐 그런데 그 요거를 타이틀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탈릭 체를 풀어서 이거는 이제 필드 이걸 풀면 되니까 나중에 요걸 갖고 하는 방법도 내가 익혀서 알려줄게요. 내가 요거, 이거는 워드와 관련된 거예요. 워드에서 이걸 필드 참고로 넣는데 그 형태의 형태를 좀 바꿔줘야 돼. 이게 보면 엔드노트 2.0에서의 이게 있더라고요. 매니징 사이테이션이. 그래서 여기에 뭐 애드 레퍼런스 보면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거는 이제 에디팅 하는 거고, 이게 어떤 형태로 나가느냐 이제 이것도 조절하는 게 있는데, 이게 워드에선 거서 조절해 주는데 그건 내가 아직 못 읽겠어요. 그건 한번 찾아보고 나도 찾게 되면 다음 후속 강의를 만들어서 지금 올려줄게요. 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본 사용은. 그러면 이제 그 엔드노트로 정리된 참고문은 여기에 쏙쏙쏙 들어가고, 이제 서지 정보까지 밑에 여기 봤던 것처럼 자동으로 다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탈릭체 빼놓고는 거의 또 이거하고 맞죠, 지금 다 해서. 요게 챕터, 아티클, 이게 이제 퍼블리셔, 이게 저널이죠. 어브리베이트 저널 네임이니까 이게 저널인데, 이건 이제 컨퍼런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니까. 요거 이제 양쪽 틀린 것도 요거랑 맞춰줘야 돼요. 이것도 다 워드랑 맞춰줘야 된다. 이건 이제 칸이 틀리잖아요. 그 워드에서 맞춰줘야 돼.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고, 요게 기본 사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사항은 엔드노트 종료 전에 싱크를 해주라. 그래서 아까 봤듯이 요거지, 우리 새로 지금 찾아놨잖아요. 논문을 한 2개. 그래서 요거를 아까 싱크를 계속 했으니까 싱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온라인에 아까 열었던 내 계정이 어디 갔나? 여기 있나요? 여기 이 안에 이게 지금 F5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 수정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든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싱크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집에서도 작업하다가 학교에서 작업하다가 아니면 뭐 나중 그런 식으로 양쪽에서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스크탑 버전을 쓴다 하더라도 이 온라인 계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꼭 만들어 놓고 연동해서 쓰십시오. 뭐 이 온라인 서치는 나중에, 나도 지금 보고 있어 가지고 이게 쓰는 법이 쉽지가 않더라고. 요 안에서 논문 검색해서 원문 붙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찾아보니까 구글 스칼라를 쓰는 게 제일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2개 열어놓고. 그 다음에 아래 한글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요 서지 정보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래 한글을 열면 아까처럼 여기 보세요. 이 문서 편집기인데, 워드는 이제 특징적인 게 해야 될 게 하나 남았다. 그 플러그인. 예를 들면 새 문서를 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하고 여기다 이제 참고문 넣는다고 치면 엔드노트 가서 이게 활성화 버튼이 이거 워드 때문에 활성화된 거고 이 워드를 꺼야지. 저장 안 하고 이 활성화가 안 돼요. 이 버튼은 안 들어가진다고. 그럼 뭐 하냐? 옆에 카피를 하면 돼요. 카피 누르고 여기 가서 여기다 이제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1번 써주고 여기다 수동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수동으로 해줘요. 수동 버튼이 안 돼서. 그리고 이게 지금 연동이 안 돼서 이걸 만약에 이걸 고치잖아요. 이 번호가 그냥 다 들어가서 이게 수동으로 편집해야지 연동이 안 된 거예요. 링크가 안 걸린 겁니다. 문서에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순서도 자동으로 안 바뀌고. 근데 워드는 그게 다 바뀌어서 그거 조절하는 건 세부적인 워드 내용이라서 좀 익혀야 되는데 조금 시간 나도 좀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멘트 하고 싶은 거는 이 워드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이게 지금 학교에서 나눠준 2019인데 여러분 이제 앱 버전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워드를 열고 그러니까 먼저 MS 오피스가 설치돼 있어야 돼요. MS 오피스 설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엔드노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러면 이렇게 엔드노트 2.0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근데 순서를 까꾸로 하면 엔드노트가 있는 상태에서 워드를 나중에 설치했다 그러면 이게 안 뜰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가냐? 파일에 옵션에 가서 여기에 추가 기능을 누르면 이 추가 기능으로 해서 넣는 겁니다. 추가 기능에 여기에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라고 있어요. 이걸로 가서 여기 있는 것들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엔드노트를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MS 오피스를 먼저 설치하고 엔드노트 20을 설치하면 이게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특히 데스크탑 버전은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로 해서 일단은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더 진행된 것들 아까 봤던 그 자세한 논문의 그 워드에 있던 문서 그 양식 정리하고 이런 건 나도 지금 논문 쓰면서 찾아보고 있으니까 그 기능 찾게 되거나 더 복잡한 기능을 알게 되면 그거는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우리 연구실 세미나 시간에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초간단 엔드노트 2.0 20 이제 설치 및 사용법까지 알아봤습니다.